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0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057명, 해외 발생이 23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656명, 비수도권에서 401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발생 비율 80.5%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망자는 13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총 국내 사망자는 모두 2,380명, 위중증 환자는 10명이 늘어서 누적 350명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확진자가 느는 수요일이고 여전히 확진자 수는 많이 나왔고요. 수도권 발생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표 굉장히 나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언제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일인 수요일, 오늘 많이 나올 거다.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많이 나올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 수요일하고 1주 전 수요일을 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2주 전 수요일에 2,02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해외 유입이 33명 나왔으니까 오늘보다 10명 더 나왔습니다. 감안해서 보면은 2주 전에 비해서 45명이나 더 늘었다는 거죠. 1주 전에 2,0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해외 유입이 한 10명 정도 많이 나왔는데 감안해 보면은 오늘하고 해보면은 1주 전에 비해서도 20명이나 늘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큰 숫자는 아니니까 옆으로 횡보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하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사망자가 7분 나오셨거든요. 애석하게도. 오늘 사망자가 13분. 그러니까 합치면 어제 오늘 20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위중증자가 2명 줄었는데 오늘은 사망자도 13명, 위중증자가 무려 10명이나 또 나왔어요.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은 위중증 플러스 사망자가 거의 23명이나 한꺼번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하고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은 거의 하루 만에 600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600명이 는 것도 거의 예외적으로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497명 정도 나오면서 조금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가면 좋겠다 이러는데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 주말에 줄어들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당장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이제 많이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추석이 복귀가 되면은 목금에 복귀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 쌓여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완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것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은 이렇게 전체 확진자 규모가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때 수도권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눈에 띄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횡보하고 있는 숫자 속에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국한해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오히려 반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점점 좋아져도 빠른 속도로 좋아져도 좀 마음이 좀 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반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대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유행을 잡을 수 있을지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만 8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 발생 비율이 80.5%인데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수도권은 워낙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뚫려서 이게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패턴을 놓고 보면은 수도권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비수도권 상황도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될 것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석 연휴가 또 중간에 끼어있기 예.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가 잘못하면은 수도권에서 지금 또 한참 그 세를 확장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위중증 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백신 효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랐는데 뭐 하루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가 10명 늘었고 네. 거기에 지금 사망자 숫자까지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는 실제로 더 많이 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상황만 놓고 보면은 좀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석이 당장 코앞이어서요.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예측을 해봤어요. 일평균 이동량이 작년 추석 대비 한 3.5%가 증가하는 수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도로 분야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추석 이동량은 지난 추석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동량이 좀 커질 것이라고 지금 방역 당국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통상적으로 해왔던 조치들이에요. 뭐 기존의 명절 때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제 유료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휴가 때도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놓고서는 이 코로나 특보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설치를 해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혹시 몸에 이상이 있을 예. 때 혹은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검사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슬기롭게 나기 위해서. 이제 강 기자님 지적하신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예. 이제 취식을 못 하도록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출발하신 분들에게 검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출발하는 그 곳에 검사소는 뭐 이것이 그렇게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직 백신 접종을 온전히 못 하신 분들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권고 드리는 것처럼 예.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신 분, 그다음에 그런 가족 모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방역 상황이 역대 최고로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가족 모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정부에서 권고 드리는 대로 다소 가족 모임을 좀 다음으로 예. 또 백신 접종이 다 된 상황에서 하시는 쪽으로 연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리고 명절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백신 접종 현황 좀 짚어보죠. 네, 그 백신 접종 현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실제로 TBS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치인데요. 이 TBS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시행을 하냐면 지난 휴가 때부터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혹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출근 전에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업무에 복귀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고향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두 가지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휴게소에서 검사를 받지 마시고 고향 방문을 계획하신 분들은 고향 방문 2, 3일 전에 가족 전체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사회활동이 많으신 분, 한 분, 뭐 아빠나 엄마 한 분 중에서 일단은 검사를 대표로 좀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PCR 검사. 네, PCR 예. 검사를 받으셔서 음성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고향으로 출발하기를 일단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고 회사로 와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시잖아요. 근데 복귀를 하시기 전에도 임시 선별진료소를 가셔가지고 PCR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분만. 예.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가면은 대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장만 하고 하느라고 밖에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부 이제 뭐 성인 남성들이 주로 많이 그러는데 고향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그랬던 가능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서울로 오셔가지고 복귀하기 전에도 PCR 검사를 한번 받으시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조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면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전파가 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들이나 혹은 친지들에게 전파가 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네. 또 만에 하나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된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뭐 가족이라던가 혹은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권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거의 한 80만 명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1차 59만 9천 명,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22만 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1차 접종 누적은 3,458만 명으로 인구 대비 67.3%, 그리고 접종 완료자 누적은 2천만 명이 넘어서서 2,071만 명으로 인구 대비 40.3%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접종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뭐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충분히 1차 접종률은 애초에 뭐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7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 추석 연휴가 끝나서 2차 접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10월 초 정도에는 접종 완료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오늘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왔고 백신 접종률은 또 상대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아이러니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자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백신을 아직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1차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지금 67.4% 정도 되지만 2차 백신 접종은 40.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히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다고 볼 수 있는 젊은 층들이라고 하면 이제 18세부터 40대까지가 지금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아직 백신 접종이 다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전파와 관련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파 양상에서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카페나 식당을 가보시면 좀 더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떠느냐 하면은 백신과는 따로 현장에서는 거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의 유행 상황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것은 여전히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도 영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